이야기는 2010년대 후반 서울 강남의 번화가 중심에 자리 잡은 한 중견 IT 기업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 최신 모니터가 줄지어 놓인 책상들, 그리고 직원들이 커피 머신 옆에서 농담을 나누는 모습은 이곳의 활기찬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은 밝은 조명 아래서 하루를 시작했고, 프로젝트 미팅에서는 열띤 토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이곳은 팀워크와 상호 신뢰가 자랑거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4명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 갈등,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박성호 가명. 그는 12년 경력의 팀장으로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안경을 쓴 그는 늘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내 한수진과 2아이가 미소 짓는 모습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프로젝트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완벽한 직장인이라 불렀고, 상사는 그의 꼼꼼한 업무 처리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성호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꿈을 키웠고, 이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며 꾸준히 승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사무실에 도착해 팀원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야근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아이들과 짧게 대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아내 한수진은 점점 더 자주 당신은 회사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라고 불평했지만 박성호는 가정을 위해 일하는 거야라며 대화를 피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 한수진 가명. 박성호의 아내로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전업주부입니다. 그녀는 2아이 초등학교 3학년 딸 지민과 유치원생 아들 민수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한수진은 요가 클래스에 다니며 건강을 관리하고, 주말이면 베이킹을 취미로 삼아 가족을 위해 초콜릿 케이크나 쿠키를 굽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가족 사진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완벽한 엄마로 칭찬했고,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과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삶이 단조롭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은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결혼 후 가정을 위해 꿈을 접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밤늦게 남편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요가 클래스나 베이킹 모임에서 잠시 위안을 찾았지만 그건 일시적인 도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수록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길 갈망했습니다. 가끔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젊은 시절의 꿈과 자유로웠던 날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세 번째 인물, 이재민 가명. 박성호의 팀에 입사한 지 2년 된 젊은 엔지니어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에 밝은 미소를 가진 인물로 사무실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한 그는 회사에서 박성호를 멘토로 삼아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재민은 주말이면 등산이나 축구를 즐기는 활동적인 타입이었고, 사내 축구 동호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등산 사진과 최신 기술 서적이 놓여 있었고, 그는 늘 새로운 도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재민의 삶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며 아내 김나리와의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야근과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커리어를 쌓으려 했지만 이로 인해 아내와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나리는 당신은 일만 생각해라고 불평했고 이재민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라고 답하며 갈등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심 새로운 자극과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한 그는 때때로 자신의 삶이 너무 일찍 정해진 길로 들어선 것처럼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인물, 김나리 가명, 이재민의 아내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자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그녀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중심에 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업실은 집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색감이 돋보이는 디자인 포스터, 스케치북, 그리고 태블릿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나리는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패션 브랜드와 카페의 브랜딩 작업을 맡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삶을 사랑했지만 남편의 잦은 야근과 회사 생활로 인해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나리는 가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재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대화를 원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우린 결혼했지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라고 말하면 이재민은 곧 나아질 거야라며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김나리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미소 뒤에 숨긴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박성호와 이재민은 매일 사무실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민은 박성호에게 아내 김나리의 디자인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성호는 한수진의 요가 클래스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고 그들은 서로의 가정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호는 이재민에게 너희 부부는 젊어서 좋아. 우리 때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어라며 농담을 던졌고 이재민은 팀장님 부부는 너무 완벽해 보여요라고 답하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벼운 대화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점차 미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수진과 이재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민 씨, 우리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 잘 알아요. 남편이 알면 모든 게 끝나버릴 텐데. 그래도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파티에서 당신과 처음 대화했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의 그 밝은 에너지가 내 삶에 색을 더해줬어요. 매일 아이들과 집에만 있다가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잊고 있던 내 모습을 찾은 기분이에요. 수진 씨, 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냥 동료의 아내로만 봤는데 당신의 미소, 그 따뜻함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만의 비밀로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매일 사무실에서 박 팀장님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지만 당신과의 그 순간들이 나를 살아가게 해요. 당신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네,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수진과 이재민의 불륜관계. 그들의 첫 만남은 회사 연말 파티에서 우연히 이뤄졌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겨울밤, 사무실 근처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파티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호는 한수진을 데리고 왔고 이재민은 혼자 참석했습니다. 파티 중 한수진은 와인 잔을 들고 홀로 서 있었고 이재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부인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재민의 이 말로 시작된 대화는 곧 공통 관심사로 이어졌습니다. 한수진은 유럽 여행을 꿈꾼다고 말했고 이재민은 최근 읽은 소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문학, 여행, 그리고 삶의 작은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이재민은 한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추천해준 그 책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무해한 메시지는 곧 매일 밤 이어지는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평범한 질문이 당신이 그리워요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 호텔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수진은 아이들을 재운 후 몰래 집을 나섰고 이재민은 팀 회식 후 시간을 쪼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곧 방으로 올라가 금지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한수진은 이재민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에 매혹되었고 이재민은 한수진의 성숙한 매력과 따뜻한 말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지만 이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수진은 이재민과의 만남을 위해 아이들을 조부모 집에 맡기고 외출을 반복했습니다. 이재민은 회사 동료들에게 친구 만난다며 핑계를 대며 그녀와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은 작은 실수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이재민이 보낸 메시지가 김나리의 눈에 띄게 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금요일 저녁 김나리는 남편 이재민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날 이재민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 집에 돌아왔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갑작스럽게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나리는 평소 남편의 폰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호텔에서 8시 당신을 기다릴게. 수진. 이 메시지는 한수진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 내용은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김나리는 손이 떨려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이게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일 리 없어. 재민이 나를 배신했다고. 그 사람의 아내와.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눈물을 흘렸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나리는 욕실 문을 두드리며 이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 나와. 당장 설명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재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고 김나리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냥 오해야. 그건 팀 프로젝트 관련 메시지야 라고 둘러댔지만 김나리의 날카로운 질문과 눈물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나리야 정말 미안해. 수진 씨와 몇 달 전부터 만났어. 처음엔 그냥 대화였어 하지만 점점 빠져들었어. 그의 고백은 김나리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며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이 박성호 팀장님 아내와 이런 관계였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어. 아이는? 우리 미래는? 매일 늦게 들어오면서 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당신이 내 전부였어. 나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대화였어. 회사에서 힘들 때 수진 씨가 위로해줬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수진 씨도 남편 때문에 외로워했대 하지만 이게 끝이야.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 가정을 지키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했어. 그날 밤 네 사람은 박성호의 집에 모였습니다. 박성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넓은 거실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사람은 소파와 의자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그들의 마음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팀장으로서 늘 위기 상황을 관리해왔고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려 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상황을 분석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한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나리는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해 팔짱을 낀 채 한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이재민은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이 사실 우리끼리만 묻자.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에서 나와 재미는 끝장이야. 가족들도 망가질 거고 모두가 피해를 입어. 이 비밀을 지키는 게 최선이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에게 불리할 뿐이야. 이제부터 서로 조심하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수진, 너도 알겠지?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미안해요. 모두 내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외로웠어요. 성호 씨가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고 재민 씨와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았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라면 어떨까? 우리가 서로 솔직해진다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내 가정을 망친 주제에. 하지만 성호 씨 말이 맞아.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다 끝장이야. 일단 묻어두자. 하지만 당신들 다시는 내 눈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마. 한수진, 내 남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나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이걸 묻고 새 출발하자. 수진 씨와는 이제 연락 안 할게. 약속해. 내레이션. 그들은 이 비밀을 묻어두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표면적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성호와 김나리 사이에도 이미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김나리의 밝은 에너지와 자유로운 성격에 끌렸고 김나리는 박성호의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합의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서로를 피하려 애썼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회사에서 김나리와 함께 프로젝트 관련 미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이 다른 팀으로 잠시 이동하면서 박성호와 김나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마감 후 늦은 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나리는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민은 늘 회사 일로 바빠요. 저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디자인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해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수진도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모르고 늘 불평만 하죠. 이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결국 새로운 비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성호는 김나리에게 당신은 정말 생기 넘치네요. 수진이 당신처럼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농담을 던졌고 김나리는 미소 지으며 성호 씨는 정말 듬직해요. 재민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벼운 대화는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고 두 사람은 곧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은 한수진과 이재민의 불륜을 넘어 네 사람 모두를 얽히게 만드는 새로운 폭탄이 되었습니다. 그 합의 후 네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위로하는 대화로 시작했지만 곧 욕망이 개입했습니다. 박성호는 김나리의 밝은 성격과 창의적인 면에 끌렸고 김나리는 박성호의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그들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스와핑. 서로의 배우자를 바꾸어 관계를 맺는 것. 스와핑 제안은 이재민이 먼저 꺼냈습니다. 그는 한수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김나리의 분노를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이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재민은 어느 날 네 사람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만났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병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이재민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일지도 몰라.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거야.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욕망을 채우는 거지. 어때?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각해봐. 우리 모두가 상처받았잖아.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어. 서로 감정을 배제하고 규칙을 지키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수진 씨와 나, 성호 씨와 나리 씨. 이렇게 하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재민 너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해보자. 규칙을 정해서 감정은 절대 개입하지 말자. 그냥 순간의 즐거움으로. 성호 씨와 이야기하면서 나도 뭔가 새로운 걸 느꼈어. 어쩌면 이게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위험하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모두 동의한다면 진행하자. 하지만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해. 회사나 가족에게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규칙을 철저히 지키자. 나도 찬성해.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스와핑은 주말마다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교회의 고즈넉한 별장, 심지어 서로의 집에서까지 만났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감정은 개입시키지 말자. 비밀은 절대 지키자. 매번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자. 처음엔 흥분과 신선함으로 가득했지만 점점 질투와 소유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나리는 한수진이 이재민과 너무 친밀해지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수진은 이재민과 만날 때마다 더 밝게 웃었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한수진이 이재민에게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김나리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김나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반대로 박성호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현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수진이 이재민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미소를 보면서 내가 그녀에게 저런 행복을 주지 못했나? 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김나리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나리의 자유로운 태도와 밝은 에너지는 그의 단조로운 삶에 색을 더했습니다. 이 위험한 놀이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들은 만남의 빈도를 늘렸고 규칙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한수진은 이재민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김나리는 박성호와의 만남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얽힘은 네 사람 모두를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새로운 장소를 찾아 만났습니다. 한 번은 강남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또 한 번은 경기도의 한적한 별장에서, 심지어 한수진의 집에서 아이들이 없는 날 몰래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만남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들은 규칙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수진과 이재민은 만남 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나누었고 박성호와 김나리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한수진은 이재민에게 우리 그냥 도망쳐버릴까? 라는 농담을 던졌고 이재민은 웃으며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 농담은 농담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 위험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결국 이 위험한 놀이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와핑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김나리와 한수진 사이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김나리는 한수진이 이재민에게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아 질투했습니다. 한수진은 이재민과 만날 때마다 더 밝게 웃었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어졌습니다. 한수진은 이재민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털어놓았고 이재민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했습니다. 이 모습은 김나리의 마음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나리는 한수진에게 재민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아줘라고 경고했지만 한수진은 우린 그냥 규칙 안에서 만나는 거야 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나리의 질투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그녀는 한수진과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세련된 공간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김나리는 한수진을 비난했고 한수진은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두 여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 재민을 유혹한 건 당신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도 박성호 씨와 즐기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당신의 그 미소가 가증스러워. 당신이 재민을 내 손에서 빼앗았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는 행복했을 거야. 나만 잘못한 거야? 당신도 동참했잖아. 스와핑 제안한 건 당신 남편이었어. 이제 와서 왜 나한테 화풀이야?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당신도 즐겼으면서 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당신 눈빛 보니까 성호 씨와 있을 때 충분히 즐기던데. 그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즐겼다고. 난 상처받아서 그랬어. 당신처럼 계산적으로 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모든 걸 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재민이 당신한테 빠진 거 내가 다 봤어. 당신이 그를 유혹했어. 상처! 웃기지 마! 당신 눈빛 보니까 즐기고 있었어!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하지 마! 당신도 이 관계에 동의했잖아. 우리 모두 선택한 거야. 이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물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김나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수진을 밀쳤고 한수진은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카페 주인이 개입해 싸움을 말렸지만 김나리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한수진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와핑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메시지 기록, 호텔 CCTV, 카페 직원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사람 모두의 스와핑 행위를 조사했고 이 소문은 회사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인사팀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성호와 이재민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박성호는 사무실에서 짐을 싸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재민은 팀원들에게 이건 오해야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어떻게 팀장이 그런 짓을, 신입 사원도 똑같네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해고된 박성호와 이재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직장 내 불륜 스캔들로 대서특필하며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과 온라인 포털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고 네 사람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와 이재민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업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박성호는 저는 12년 동안 회사에 헌신했고 매년 우수 사원으로 평가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재민은 제 사생활은 업무와 무관하며 해고는 헌법상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직원의 품위 손상은 회사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린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사생활로 해고하는 건 부당합니다. 회사 규정에도 그런 조항이 명확히 없어요. 저는 12년 동안 이 회사에 헌신했고 매년 우수 사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제 팀은 항상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회사 측은 우리의 사적 생활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이는 헌법상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업무 성과로 평가받아야 해요. 저는 팀에서 늘 최선을 다했고 고객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피고 측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직원들의 품위 유지는 기본 의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신뢰와 이미지를 손상시킨 중대한 행위입니다. 클라이언트와 동료들의 신뢰를 잃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은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증인신문, 증거 제출, 변론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성호와 이재민은 자신들의 업무 성과를 강조했지만 회사 측은 그들의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메시지 기록, 호텔 예약 내역, 카페 직원의 증언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고 네 사람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한수진과 김나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한수진의 딸 지민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받았고 민수는 부모의 다툼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했습니다. 김나리는 프리랜서 일을 잃었고 클라이언트들은 그녀의 스캔들로 인해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직원의 품위 손상은 회사의 신뢰 손상으로 직결됩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직장 내 윤리와 사회적 기대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기각합니다. 박성호와 이재민은 패소했습니다. 그들은 직장뿐 아니라 가정도 잃었습니다. 박성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한수진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재민과 김나리 역시 이혼 절차를 밟았고 김나리는 프리랜서로서의 경력을 잃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슷한 사건의 선례로 남아 직장 내 윤리와 사생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현대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로 다루며 직장인의 품위 유지와 사생활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조명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사랑, 명예, 그리고 안정된 삶을 잃어버린 채로 남겨졌습니다. 에필로그. 이 사건은 불륜의 파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지위를 앗아갑니다. 실제 판례처럼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스와핑 같은 위험한 선택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정을 지키는 가치, 품위를 유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욕망과 책임의 균형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